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많은 자료와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만 쏙쏙 건져 올리는 이번 자료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약간은 투박해 보이는 A4 용지 몇 장짜리 문서예요. 제목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신입사원 교육 및 업무 매뉴얼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흔한 회사 지침서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작성자가 특별합니다. 한국의 한 제조 공장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베트남 출신의 린이라는 분이에요. 아, 외국인 근로자시군요. 네,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새로 입사하게 될 베트남 동료들을 위해서 직접 구성한 문서거든요. 교육 계획, 공장 안내, 업무 설명, 회의 대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 교재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배가 후배한테 그 업무 좀 알려주려고 끄적인 메모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문서를 찬찬히 뜯어보면 방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개인이 타국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 정도로 문서화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문서를 단순히 기계 작동법 알려주는 설명서로 읽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상이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개인이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대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만의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더로 성장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린의 4일 완성 신입사원 교육 캠프 일정부터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일정을 보면 1일차에는 공장 소개와 안전교육을 합니다. 네,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2일차에는 생산 라인과 장비 사용법, 3일차에는 폼젤 관리와 부품 관리, 마지막 4일차에는 작업 보고 시스템과 팀 협력을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이 꽤 촘촘하네요. 네, 그런데 솔직히 4일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언어도 서툰 신입사원이 이 방대한 공장 시스템을 4일 만에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린이 이 4일의 과정을 단순히 정보를 막 때려 넣는 시간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보를 때려 넣는 게 아니다. 네, 이 일정표를 조직 행동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신입사원의 인지적 과부하를 막기 위한 아주 완벽한 시선의 이동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미시적인 것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시적인 관점으로 빠져나오죠. 시선의 이동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첫 출근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게 낯설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린은 1일차에 복잡한 기계조작법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 공장 전체라는 큰 그림부터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장 전체와 가장 중요한 최상위 가치인 안전을 먼저 심어주는 거죠. 내가 일할 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줘서 불안감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도가 있으면 덜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2일차, 3일차가 되어서야 개별 장비나 부품 위치, 품질 관리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작업 기술로 시야를 좁힙니다. 세부적인 건 중간에 배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대망의 4일차에는 다시 시야를 확 넓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 보고 시스템으로 마무리를 하죠. 4일 만에 완벽한 기술자가 되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도와 나침반을 쥐어주는 완벽한 온보딩 프로세스인 셈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뼈대를 세워주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첫 직장이나 새로운 부서로 발령 났을 때 그 첫 일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엄청 정신없죠. 맞아요. 컴퓨터 세팅하고 눈치 보고 막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자료들 읽느라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국의 공장 한 구석에서 이토록 정교한 신입교육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한 기획력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린이 안내하는 가상공장 투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본에 적힌 동선을 보면 먼저 조림이 이루어지는 생산 라인으로 갑니다. 네, 핵심 공간이죠. 그 다음은 모든 부품의 번호와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품 창고로 가고요. 이어서 완성품을 검사하는 품질 검사 구역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는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휴게실에서 투어를 마치거든요. 저는 투어의 동선도 훌륭하지만 이 투어가 휴게실에서 끝난다는 사실에 꼭 주목하고 싶습니다. 휴게실에서 끝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면 일하는 공간만 강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극보의 긴장감 속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절실한 정보는 내가 어디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가입니다. 아, 쉴 곳이요. 확실히 긴장될 때는 숨 돌릴 곳이 필요하죠. 맞아요. 리는 작업 흐름을 따라 공간을 쭉 소개한 뒤에 마지막에 휴게 공간을 딱 짚어줌으로써 이곳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배려가 아주 깊네요. 이 투어 이후에는 공장의 4가지 핵심 업무인 생산, 품질 관리, 부품 정리, 장비 관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네,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그게 눈에 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업무에서는 신입이 하루에 몇 개 정도 생산합니까? 하고 묻고 리는 약 200개 정도 생산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한 숫자를 줍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품질 관리 파트예요. 신입사원이 작은 문제도 보고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 린이 네, 작은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아주 단호하죠. 부품 정리에 대해서도 왜 꼭 같은 위치에 둬야 하냐는 질문에 그래야 다음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 대화들은 그냥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이걸 린이 2년간 치열한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그 자체예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복사기에 종이가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정낸 걸 들킬까 봐 혹은 귀찮아서 그냥 슬쩍 자리로 돌아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찔리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저도 가끔. 사무실에서는 그게 그냥 다음 사람을 조금 짜증나게 하는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 와서 투덜거리면서 종이 빼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제조 공장에서 이런 작은 결함이나 부품 이탈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다치는 끔찍한 산업 재해로 이어지거나 공장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리는 작은 문제도 보고해야 한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하는 규칙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 게 단순한 정리가 아니군요. 동료를 위한 배려이자 치명적인 오류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통제 수단인 셈이죠. 복사기 고장과 기계 결함의 차이, 확 와닿네요. 작은 문제도 보고하라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칙들이 모여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린이 주재하는 주간 회의 대본을 살펴볼 텐데요. 네,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매주 신입사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시작부터 아주 명확해요. 이번 주 생산 목표는 1000개입니다. 하루 200개씩 5일. 목표 수치가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솔직히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린이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부품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고 당돌하게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죠. 심지어 다른 신입사원은 작업대 위치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까지 해요. 제가 아는 제조업 현장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좀 수직적이거든요. 보통은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막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대 위치 바꾸자고 제안하고 리더인 린이 그걸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인다. 현실의 공장에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가 지닌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통적인 제조 라인에서 이런 상향식 피드백이 일어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리는 이 대화문 매뉴얼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상적인 모델을 신입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조직 행동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주창한 심리적 안정감이거든요. 아, 심리적 안정감. 내가 어떤 발언을 해도 조직에서 보복당하거나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말이죠. 정확합니다. 리는 매뉴얼 앞단에서 강조했던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하세요라는 지침을 이 회의 대화문으로 통해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부품 못 찾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못 찾냐고 핀잔 주는 대신에 다시 설명해 주겠다고 답하잖아요. 작업대 위치 바꾸자는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고요. 이런 반응들이 쌓이면 조직 내에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공장의 3대 마인드셋인 안전 최우선, 팀워크, 책임감이 벽에 붙은 표어가 아니었군요. 네,
실제 회의실과 생산 라인에서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대본으로 촘촘하게 짜놓은 겁니다. 리더가 수용해주는 모습을 매뉴얼로 박아둬서 우리 조직은 이렇게 소통하는 곳이다 라는 기준을 세운 거네요. 정말 탁월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리더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는 훌륭한 조직관리 매뉴얼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문서의 성격이 180도 바뀝니다. 네, 완전히 다른 형태가 등장하죠. 갑자기 베트남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교재로 돌변하거든요. 리는 자신과 같은 베트남 동료들이 한국어 장벽 때문에 현장에서 겪게 될 위험이나 고립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 생존에 맞춰진 기초 한국어 교재를 직접 개발한 거죠. 이 교계 구성을 보면 시종 어학 교재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딱 6개 괄호 압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책이면 1과에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2과에서는 보통 취미나 날씨 묻고요. 네, 그런데 이 교재는 1과 2과에서 가볍게 인사와 공장 안내만 다루더니 3과부터 다짜고짜 작업 제시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핵심 문법이 딱 4개예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학습은 얼마나 현장과 맞닿아 있으며 얼마나 목적지향적인가 하는 것이죠. 목적지향적이요. 확실히 일반 교재랑은 목적이 다르긴 하죠. 우리가 흔히 외국어 배울 때는 평화로운 상황을 가정하잖아요. 사과는 빨갛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문장들이요. 저도 영어 배울 때 그런 것부터 배웠어요.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투입될 곳은 시끄러운 기계가 돌아가고 마스크 써야 하고 지게차가 오가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날씨나 과일 이름이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당장 일해야 하는데 사과 이야기할 시간 없죠. 사디렌의 교재는 사과 대신 안전모를, 날씨 대신 위험합니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맞아요. 사과 보면 단어 리스트가 안전모, 장갑, 위험, 조심 이런 식이에요. 5과는 아예 보고를 위한 산원이고요. 완료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실전용이죠. 철저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다치지 않기 위해 벼려낸 생존의 무기 같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서로 30문장씩 소리내어 말하고 현장 상황 역할극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언어 교재라기보다 비상사태 대비 훈련 매뉴얼 같달까요? 그 역할극이 들어갔다는 게 또 감탄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응급 상황에 처하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는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거든요.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오죠. 기계에 불꽃이 튀는데 머릿속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생각해서 반장님, 저기 2번 라인 결함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피하거나 소리쳐야 하는데. 얘네 역할극을 통해 이 생존 언어들을 머리가 아닌 근육과 반사신경에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무조건 입에서 문제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도록요. 목적이 명확한 교육이 얼마나 예리하고 효율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건 빨리 만들기 위한 지시서도 아니고 한국어 시험 잘 보기 위한 단어장도 아닙니다. 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네, 아주 따뜻하고도 단단한 의지죠. 린이 자료 맨 마지막에 후배들에게 남긴 짧은 메시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면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이네요. 이 한 줄에 린이 이 방대한 문서를 작성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낯선 땅에서 겪었던 두려움, 언어가 안 통해서 느꼈던 고립감을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죠. 자신이 먼저 받은 도움을 매뉴얼과 시스템이라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번역해서 내미는 따뜻하고 치밀한 연대의 손길인 겁니다.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준 거네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덩그러니 던져졌던 신입 시절에 누군가 먼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으셨나요? 다들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맨 땅에 헤딩하며 서러웠던 기억도 있으실 거고요. 린의 이 문서는 바로 그 서러움의 공간을 지워주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업무 절차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남는 태도,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식, 생존 언어까지 조직 생활의 A to Z를 이토록 훌륭하게 압축한 자료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들 겁니다. 오늘 이 투박하지만 위대한 문서를 살펴보면서 저 역시 제 주변과 제가 속한 조직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커뮤니티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직만의 뉘앙스와 문화를 린처럼 완벽하게 번역해서 알려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아가서 각자의 분야에서 익숙함을 획득한 우리는 새롭게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에게 과연 린과 같이 명확하고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만 익숙한 언어에 갇혀서 신규 진입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너무나 묵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화두네요. 오늘 베트남 출신 노동자 린이 낯선 땅에서 쏘아올린 작지만 단단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 생활에도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벅찬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하루 속에서 서로 돕고 든든하게 연대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